아동문학가 김태두, 나의 삶, 나의 문학. 동화 읽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동화 제목은 같으니까 바꿔봐요. 기분이 좋으면 그랬다. 문 밖에서부터 요란하게 오는 티를 내는 아버지. 자, 생일 선물! 문 안으로 아버지 목소리가 앞서 냉큼 들어봤다. 뒤이어 아버지 얼굴이 나타났다. 우람이는 아버지 얼굴보다 먼저 손 쪽에 눈길을 보냈다. 저게 뭐지? 덥석 받아 재빨리 포장지를 풀었다. 아싸! 인라인 스케이트! 입이 벌어진가 동시에 호다닥 일어나 머리를 숙였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뭐냐? 선물이 마음에 드나? 예, 아버지가 세상에서 이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짙게 세우는 우람이는 어젯밤 물만이 눈 녹듯 사라졌다. 럴럴럴럴럴. 그 뒤날 학교에 가는 길은 신났다. 인라인 스케이트로 씩씩 밀고 나갔다. 와, 멋지다. 우람아, 나도 좀 타보자. 아이들은 부러워 쫓아오며 졸랐다. 공부 시간에 온통 인라인 스케이트 때문에 공부가 잘 되지 않았다. 저걸 타고 공설 운동장에도 가고 애갓집에도 가야지. 그리고 아주 지구를 한 바퀴 돌아봐. 한우람, 이 글이 무슨 뜻이지? 행복감에 젖어 있던 우람이가 정신을 차려 칠판을 보니 글이 쓰여 있었다. 군사부일체. 일어서서 뜨듬뜨듬 읽었다. 글쎄, 글 뜻이 뭐냐고 물었다. 처음 보는 글인데 군사부일체라. 다른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 둘러보니 모두 아는 듯 배시시 웃고 있다. 너희들이 알 리 있어? 나는 알 것 같다. 군사부일체란 그러니까 반어린이의 부서에 하나 더 군사부를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까르르 깔깔깔깔. 교실 가득 폭소가 트였다. 어떤 아이들은 책상 위를 손바닥으로 치며 웃는다. 어쭈, 쟤들이 언제 똑똑해졌지?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다 안단 말이야. 선생님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흐흐흐 웃었다. 방울람, 그렇다면 군사부는 무슨 일을 하는 부서지? 아이들이 웃는 걸 보면 엉터리인데 선생님이 묻는 뜻은 무엇일지? 틀린 답은 아닌 모양이다. 좀 빗나갔지만. 그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군사훈련을 담당하는 부서 거기까지 말하자 아이들은 아까보다 더 웃어제친다. 천장이 떠나갈 듯하다. 민망해진
우람이도 비시시 따라 웃었다. 뒤통수를 긁으며 선생님, 우람이를 군사부 부장으로 지정하면 좋겠어요. 잘나서는 행일이가 속마음을 감추고 진지하게 말했다. 아니, 저 녀석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나? 선풍기 돌리나? 우람이 어디 딴 데 정신을 놓고 있나? 대한절 군사훈련을 초등학교에서 왜 하니? 그냥 모른다고 하지. 웬 엉뚱한 답이 있냐? 앉아. 선생님은 다행히 형일이 제안을 무시하고 명령했다. 알고 보니 군은 임금님이고 사는 선생님이고 부는 아버지란다. 그렇지만 어떻게 임금님과 선생님과 아버지가 같다는 말이야? 옛날에는 이해 못할 말이 많다. 아무튼 오늘날 임금님은 없으니까 선생님과 아버지가 같다는 뜻이었다. 우하하하하. 그렇다면 아버지가 선생님도 된단 말씀이거든. 선생님, 이제 오세요. 그날 집에 간 우람이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자 시침을 뚝 떼고 말했다. 뭐? 선생님? 오늘 배웠어요. 선생님과 아버지는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선생님이기도 해요. 이제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 되세요. 오라. 그래서 선생님이란 말이 나왔구나. 그런데 뭐야? 내가 언제 훌륭하지 않던. 어제처럼 선물을 사오실 때는 훌륭한데요. 엊그제 술 취해 와서 잠든 나를 깨어 군사훈련 시킨다고 자꾸 열중샷, 차렷 그런 거 시킬 때는 안 훌륭해요. 내가 언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재혼일 하세요? 내 1, 2장에다 다 써놓았단 말이에요. 미안해. 술이 취해서 그랬나 보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런데 말버릇 봐라. 오늘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아버지는 선생님과 같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말. 그건 그렇지만 아버지가 훌륭해져야 그러지요. 아이고, 4학년짜리 아들이 무서워. 마음 놓고 살겠나? 이상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시낭송을 역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서름이 빠져 있을 때 그 독립투사들 김구와 안창호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먼저 김구부터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소원은 나라 되찾기. 김구. 첫째 소원이 잘 사는 나라, 둘째 소원도 잘 사는 나라이다. 잘 사는 것은 부자됨이 아니라 문화가 앞서는 나라, 정신이 바른 나라, 나라 사랑에 앞장선 잘 사는 나라에 몸바친 김구 선생. 첫째 소원이 나라 되찾기, 둘째 소원도 나라 되찾기요.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으니 감옥을 두려워하랴, 죽음이들 두려워하랴. 임시정부를 세우고 강복전쟁 일으킨 나라 되찾기에 몸바친 김구 선생. 첫째 소원은 남북 통일, 둘째 소원도 남북 통일이라. 지금 통일 안 되면 앞으로 더욱 어려우리. 위기 무엇이냐? 자익이 무엇이냐? 위험을 무릅쓰고 38선을 넘어간 남북 통일에 몸바친
진구 선생. 다음은 안창호 선생님 편입니다. 결의의 등불 안창호. 개구장이 안창호 참외설이 거짓말로 호되게 야단 맞고 평생 동안 정직했다. 그대는 나라 위에 할 일을 아는가? 온 정성 결의 사랑의 길, 믿음으로 행동으로. 이야기꾼 안창호 할아버지들 좋아해 나라와 세상 행편 이야기로 깨우쳤다. 독립협회의 만민공동의 연설장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불붙인 독립정신, 결의의 등불 안창호 대성학교 세워서 인물을 길러내니 조국 앞날 창창하다. 그대는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가? 옥살이 고난 중에도 불밝힌 민족정신.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요, 재밌는 동요 두 곡 불려드리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즘 알맞은 노래 겨울나무, 이원수 작사, 장세문 작곡입니다. 8분의 6박자.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이는 달에 외로이 서서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을 바람 따라 휘바람만 불고 있느냐. 평생을 살아봐도 널 한 자리 넓은 세상의 길을 바람께 듣고 꽃 피는 봄 여름 생각하면서 나무는 휘바람만 불고 있구나. 다음은 이거는 요즘은 안 나오는 옛날에 부르던 노래인데 뒷자로 끝나는 말 재미가 있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빠른 8분 6박자 되겠습니다.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대나리 보따리 냅사리 소쿠리 유리 항아리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개나리 깨꼬리 목소리 개나리 울타리 오리 한 마리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개구리 대가리 너구리 아가리 우리 종아리. 예, 이상으로 동요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은 나의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문단에 등단하기 전에 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아무것도 없었는가, 이것을 한번 간추려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1989년도에 늦게 등단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세월이 좀 깁니다. 전 활동을 보면 제일 처음으로 제 이름이 활자화돼서 나온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지에 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것이 실려 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인 최중호 선생님의 반해서 내가 그 문예부에 들어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에는 농가와 축산가가 있었는데 농가 아이들은 그 문예부에 많이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 대여섯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에서는 그 60명 중에 아무도 없고 제 혼자 갔거든요. 그러니까 최중호 선생님이 놀라면서 축산가에서 웬일이야 하면서 반기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경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그해 교지에 제 이름이 처음으로 실렸습니다. 활자화되어 있는 제 이름을 볼 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글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제가 다 지금 외우지 못해도 그 논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논은 무엇이다 하면서 글을 쓴 것이 발표한 것이 맨 처음 있는 일이고, 물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뭐 글짓기 대회나 이런 데 가서 입상한 적은 물론이거니와 참여조차도 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흉작으로 지내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제가 글을 낸 것 같은데 지금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그걸 확정을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제 글이 이제 진짜로 활자된 것은 교직에 들어가서 남산초등학교에 근무할 때인데 1971년도라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그 당시에는 국제신문인가 국제신보였다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투고를 한 것이 마을 이름의 한글화 해가지고 거의 한 10매, 원고지 10매 정도의 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딱 당선이 된다 보면 뭐 하지만은 글이 실렸어요. 실려서 제 사진과 같이 실려 있는데 그걸 보고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읽고 저한테 그 글을 읽었다는 뜻으로 말해 주실 때는 참 그 글 쓴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마을들 보면 옛날 고유의 그 한글 이름 있는데 애정 시대에 들어가면서 전부 한자로 고쳤기 때문에 그 읽기가 제가 보기가 좋지 않더라. 그게 다시 우리 한글 이름도로 찾아서 쓰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서명 같으면 지금 노구는 원래 이름이 갈금입니다. 그다음 유포는 녹개입니다.
이렇게 그 옛날 참 고유 아름다운 이름 있는데 왜 다 버리고 꼭 한자화 했을까? 그게 아쉬워서 제가 쓴 글이 그 신문에 실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세교시라는 그 잡지가 교육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라비안 나이트 해가지고 거기에도 한 문고지 10매 정도의 글을 짧게 코믹하게 쓰는 그 열려 있는 난이 있었어요. 거기에 응모를 했더니 제 글이 떡 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그래도 내가 그런 좀 재주는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재미를 붙여서 세교실에 4번인가 그 나온 것을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다 전부 모아놨다가 제가 하도 이동이 많은 바람에 어디에서 없어졌는지 다 없어지고 지금은 그 대충 내용은 그 첫째 그 결석생을 없애려고 하다가 그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맞이한 것하고 하나는 그 교사들의 조건에 대해서 쓴 것하고 또 하나는 그 시라는 동무 이런 것을 쓰다가 그 일어난 일들을 썼습니다. 그 네 분까지 났는데 이제 3번을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런 거 썼다는 것이 생각나고 한 가지는 또 뭘 썼는가 지금 생각도 안 납니다. 하지만 아무튼 깨끗하게 그 쓴 글자가 제 이름까지 나와서 그 있을 때 글 쓴 보람은 좀 더 그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그 글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남이 아니고 그 대한교육연합회 그 신문이 하버처럼 그 1년에 한두 번 온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요청을 받아서 그 스승의 날에 대해서 쓴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막 한 페이지인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 글이 발표되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막 보려고 그 신문을 가지고 자기 교실로 가서 읽어보고 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 제 글이 저번에 그 학급 문집을 제가 좀 정성을 써서 많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학생들 작품 뒤에다가 제 글을 또 올려봤습니다. 그 삼남학교에 있을 때 용감이와 착기라는 그런 학급 문집을 만들었는데 그 뒤에 제가 거기에는 편지글식으로 아이들에게 졸업을 시키면서 하는 이야기를 적은 것이 있고 요 성명학교에서는 그 지금 생각을 들어보니까 나의 걱정, 뭐 소풍, 운동회 이런 걸 몇 편 할 때마다 한 편씩 적었나 이런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남의 교육에다가 그 복이라는 제목으로 저 같은 그 소설식으로 그래 한 편을 실은 기 지금 제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문학 등단은 늦게 했지만은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언젠가 한번 글을 써서 빛을 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속에 꿈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나는 전혀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글 쓰는 건 재미없다. 이래 하지 말고 글 쓰는데 흥미를 붙이면
그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한 조건이 하나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